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장대담회 사회를 마친 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소속 송현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총장님과 언론 3사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주간 교수님, 그리고 각 언론 3사 학우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회에서는 교내 언론 3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학교 측의 의견, 그리고 교내 언론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대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담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언론 3사의 질문 시간을, 2부에서는 아주대학교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아주대학교 제1회 총장대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언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 3사의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언론 3사의 종합질문 이후 가나다 순으로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그리고 학보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 3사 대표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아주대학보사 민자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언론 3사와 총장님 간에 좀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대학교의 미래에 있어서 언론 3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언론 3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지 총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프레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언론이란 어쨌든 매체가 반드시 있게 되죠. 매체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스포츠 신문 이런 거를 구독한 것 같아요. 소년 동아일보 이런 걸 또 구독한 것 같고. 그 매체가 그 눈으로 읽는 그런 거에 자기가 골라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송 귀로 듣는 거는 눈과 귀와 후각으로 된 매체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눈과 귀가 대부분의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요즘은 독서도 주로 책을 읽어주는 이런 독서도 윌라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까지가 언론의 역할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소년 시절에 그런 중학교 시절에 일간 스포츠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절은 공부하느라고 별로 언론에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고, 대학 시절에 학보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있고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도 있고, 그런 기자들을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한 64명의 언론인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정책을 한 2년 반 동안 그런 기회를 가졌고, 사적으로 이런 시간도 기자님들하고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악유한 적도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신문 경정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아무튼 그 언론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제가 이 나름 그 학교보다는 정부에 들어가서 있는 그 짧은 시간, 2년 조금 넘게 이제 있었던 시간에 언론의 영향력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었고, 사실 아주대 총장 되고 난 다음에 언론 3사하고는 그렇게 많은 제가 소통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총장 레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각각 행사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그 전달해주고, 그런 거를 언론이 디세미네이트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대의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구성원들이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한가운데 있고, 우리는 인서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주대가 지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서울과 판교, 또 밤교,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반도체 밴리부터 시작해서 화성의 자동차 뭐 이런 등등 하면은 그 아주대학교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고 우리는 이미 인류의 대학이면서 인류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신분당선이라든지 강남도 갈 수 있고 또 사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 있고 또 저 잠실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버스도 있고 앞으로 향후 그런 것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을 아주대가 미래 발전에 좋은 연구와 좋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외부 조건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정학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래서 균형 발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저의 그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지방이란 말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 권역 또는 부산권, 서울과 같은 이런 부산권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그런 쪽에 뭔가를 나눠줘야 되고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 수도권이나 경기도 일대 우리가 위치하는데 여기를 그만 발전시키자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아주대 발전에 상당한 포텐셜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비전에 그런 포텐셜을 보고 저는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 아주대가 나가야 할 길, 산학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팩트에 기반해서 약간의 예견 내지 예지는 좋아요. 비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고 팩트 기반으로 팩트를 인지시키고 그런 적극적인 정보도 언론이 우리는 현 주소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underrate, underestimate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대학만이 아주대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이즘이라고 저는 뭐 표현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언론이 좀 지금 같은 데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이념적인 것들도 많고 뭐 사실은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대처의식 같은 것도 뭐 데모를 해서 죽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기념인데 추모비 같은 것도 새로 좀 개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아니되는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교감도 하고 또 필요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좀 창달하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 언론은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된 팩트를 뭐 이렇게 막 퍼뜨리거나 뭐 유포시키거나 그런 것도 최근에 없는 것 같고 그들은 앞으로도 뭐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비전을 힘축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파이팅 스피릿을 갖다가 창달하는데 언론이 좀 역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네, 그럼 이제 3사의 개별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방송국부터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김윤서입니다. 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가 학생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일환으로 AAP, 아주 아틀란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API에서 곧 열릴 아주 스포츠 페스티벌을 촬영을 담당하게 되며 총장님께서 학생 건강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기회는 신생 프로그램인 AAP를 더욱 프로모션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스포츠 페스티벌을 위해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지, AAP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또 앞으로 AAP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걸 해도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잔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름이 최기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뭐 어디 태어난 아무개 막 이리 해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 게 AAP예요. 그래서 이 AAP는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의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공하는 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어제 하버드 대학교의 김광수 박사님이라는 브레인 뇌신경 쪽의 전문가를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ABS라고 했습니다. ABS가 엔타이 브레이킹 시스템, 자동차가 확 밟으면 자동차 막 전복을 하기 때문에 텅텅텅텅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는 그 엔타이 브레이킹 시스템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이오 심포지엄, 뭐 아주 바이오 세미나를 써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AAP라는 것들도 지금 방송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또 더 퍼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주대 오면 AAP가 있어 해서 AAP를 점점 더 확장할 거예요, 내가. 근데 우선 AAP 라지로 AAP 라지 캐릭터로 AAP하고 점 찍고 스몰 캐릭터로 AI. 이 AI는 스몰로 하는 이유가 제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보통 라지로 해서 AI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노베이션의 약자인데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ABS 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바이오 쪽의 단과대학도 좀 만들 생각이고 정부의 증원도 좀 이끌어낼 생각이고 융합연구도 의대, 약대, 자연대, 봉대 이렇게 다 해서 좀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몰 AI 점 붙어 있고 뒤에 2개 붙어 있고 앞에 있는 걸 무수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AAP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걸 프로그램화하게 되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통공학과 교수 시절에도 학생 상담을 할 때 집이 어디냐고 꼭 물어봐요. 그러면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을 통학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천 쪽에서 다니는 학생도 적어도 3시간을 해야 돼요. 교통 체계가 안 좋다 보니까 구로역까지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이 3시간이라는 게 쌓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년 곱하기 3시간이잖아요. 어마무시한 시간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3시간, 4시간을 운동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기숙사에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가장 안 되는 국제화 시대에 안 되는 2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 체력, 2번째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대생들이면 과거의 특징은 뭐냐면 온순하고 체제 순응적이고 직장도 잘 안 옮기고 뭐 이런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점을 버리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유지하면서요. 지금은 다소 돌발적이고 다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혁명을 좀 하는 부분도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땀을 흘리고 부대끼고 같이 걷고 운동하다 보면 그 프렌십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미시간 대학교에 이제 AI 모빌리티 학생 이런 이제 그런 친구들만 좀 많이 보냈지만은 협정이면 국제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 주소를 여러분이 눈으로 체득을 하도록 하는 그 중에 하나로 AAP도 시작을 한 건데요. 우선 총학생 회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목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골프 같은 것들도 가까운 스포츠 아일랜드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골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골프 선수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골프 취급하는 볼을 머천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도 운동을 하면서
자기 체력 기반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국제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생, 먹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섭취하는 음식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은 잘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단백질도 좀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선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네. 이게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훨씬 더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마음가짐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자기가 그래서 이제 AAP 같은 부분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푸사오라든지 막 그 굉장히 독특히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F45라든지 요가라든지 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고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과 과거와 다른 요구를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실제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고 이래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그래야지 같이 선진국의 데피니션을 여러 관점에서 정의하는 게 많아요. 남녀가 같이 잡을 잡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중산층 이상이 대중교통을 타는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통행에 2-3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이런 부분을 운동의 취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을 다른 관점에서 수정하고 비평이 아니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땀을 흘리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워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 스포츠 아일랜드하고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풋살 축구 경기장이랄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좀 창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수영, 스쿼시, 헬스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이미 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걸 이용해서 길도 좀 수원시장님하고 잘해서 놓고 이러면은 금방 여러분이 뭐 공강 시간에라도 한 2시간이 비면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은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것처럼 in a sound body, in a sound mind라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체육 활동을 치고 나가는 학교이고 싶은 거예요. 총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자신문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자신문사 편집장 김지연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에서는 아주비전 5.0의 국제화 전략에 주목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기조 총장님의 주도 아래 아주대학교는 미시간 및 위스콘신 대학과의 단기 연수 및 다수의 해외 대학과의 MOU 체결, 특히 UC 얼바인 국제처장님은 아주대학교를 방문하는 등 국제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장님의 아주대학교 국제화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추가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아주대학교라는 배예요. 근데 배에서 이쪽으로 타는 학생들은 동남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00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쪽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 오는 학생들도 꽤 있긴 한데 이쪽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보면은요 이쪽으로 오는 거는 우리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 외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선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와서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독일 학생은 와가지고 한국인 학생을 무인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근데 제가 이쪽에서 나가는 학생들 이걸 보니까 나가는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MIT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뭐 스탠포드라든지 버클리라든지 이런 좋은 대학으로 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나가는 학생들을 보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대보다도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아래에 있는 학교들로 많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끌어올리자. 이거에 집중을 좀 하면서 이쪽에서 세 가지 집중을 합니다. 이쪽에서 나가는 학생들도 제가 가보니까 정말 전자공학과 또 사회학과 이런 데서 아마 학점도 뭐 4.0 뭐 이렇고 너무 훌륭한 학생들인데 영어도 보니까 이미 너무 잘해. 제가 가서 나가 있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 조금 더 넓은 거를 많이 보고 온 건 좋은데 단순히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짤막한 더 넓고 좋은 어학물에 저는 보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별로 좀 안 좋은 대학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안 좋다는 게 실제 우리가 좀 노력하면 지금 내가 노력을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학생,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이쪽 동남아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로 나가겠죠.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BTS라든지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아요. 제가 유학을 갈 때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Are you from North Korea? 이렇게. 오히려 북한이 더 허전적이고 그러니까 더 미국 학생들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도 모르지만 지금은 올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수고스럽지만 해서 아주대학교 가면 인턴십도 삼성도 가고 쿠갭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판교 어디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좋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레퓨테이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국제화는 순수히 여러분들의 큰 꿈을 웅비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또 물어주신 그런 부분에 UC 어바인이랄지 또 UC 계열이랄지 유니버시티 미시간 앤하버 이런 데는 세계 20위권의 대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 이런 데도 뭐 50위, 60위 하는 대학이고 이러니까 그런 그 미드웨스트 빅텐 스쿨하고 캘리포니아 쪽하고 일부 동부도 이제 좀 뚫어야 되는데 플로리다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감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큰 어떤 내 인생에서의 미션을 수정해 갖고 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화 큰 비전을 설정하고 계속 그 방향, 이게 이제 아주대라는 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걸 설명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총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학보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대 학보사 편집장 김민자입니다. 학보 기사를 좀 여러 번 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최근에 6765에서 저희는 보도기획 기사로 우리 학교 모집단위 강력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진행한 결과 2025년 정시 모집부터는 모집단위 강력화를 실시한다고 중운위 회의록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교육부 같은 경우 모집단위 강력화 지침을 내리면서 각 학교들에게 강력화 모집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주대학교는 지금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며 이것이 아주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모집단위 강력화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저희도 공학 계열로 입학을 했어요. 그다음에 1학년 때 좀 기계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성적 순으로 이렇게 자르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공학 계열하고 이학 계열을 합쳐서 20개로 뽑아가지고 1학년 때 이후에 과별로 배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모집단위 강력화, 그럼 왜 모집단위를 강력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학교 직원 교수가 교육의 서플라이어, 공급자라면 들어오는 학생은 수요자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의 탤런트를 리스펙트하고 중시하고 길러주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공학과 하나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스탠트도 여기 넣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장 같은 데도 또 펄스로 또 손금으로 바로 오늘은 보니까 신문에 뭐 손을 쫙 피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가 다 해가지고 정보가 여기서 그냥 표출이 되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기계나 전자를 하는 사람이 생체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겠죠. 그런 프로덕트를 인간에 유해하지 않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상품하는데 더 앞장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기자, 그 신문 방송학과라는 게 있죠. 신문 방송학이 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기자를 하고 싶어. 나는 또 교통 전문 기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중앙일보에도 지금 강갑생이라는 교통 전문 기자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자기가 신문 방송학을 하지만 교계 전공을 복수 전공 지금 현대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이런 그런 그 리버럴하게 어떤 선택권을 더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전공을 졸업장에다가 뭐 3개 정도 했으면 3개를 이렇게 기입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처럼 당신이 기계공학과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연력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뭐 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 거야라고 학교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게 교육부라든지 사회 변화에서 요구되는 그런 요구의 요체이기도 하고, 그 방향은 크게 보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과는 포항공대가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2학년 다음에 과 배정을 하는데 기계공학과가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보통은 6, 70명, 80명 정도가 되는데 뭐 그런 거를 그 이유는 이제 차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신문에 SDV를 우리는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람이 더 가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교수님들은 뭐 한 50명이 되는데 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또 많지도 않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그 광역화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융합 교육을 좀 창달하는 쪽으로는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이오가 지금은 AI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문과에 법전원도 있고 이러니까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그 신약 하더라도 법적인 걸 알아야 되고, 공대도 법적인 걸 알아야 되고, 경영적인 회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학생이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는 거죠. 지금 왜 못하느냐? 내가 이 3학년 1학기 요 9시 수요일 요 시간에 보니까 전공 필수가 있어서 요걸 신청하면 저쪽에 경영학과에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온라인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학교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수요가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학생 중심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파란 학기제도 있고, 그런 것은 뭐 모카도 있고 계속 진행을 하지만은 뭔가 좀 융합적으로 학생이 복합적으로 배워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틀을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론섬사와 함께하는 총장대담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바로 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언론 3사가 대신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개선 및 확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과 좋은 질문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신관, 홍제관 등 신설, 야외 휴식공간 개편 등 캠퍼스 공간에 물리적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 공간 이용에 많은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건설 비용 등 학교의 자원 투입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캠퍼스 변화를 이어가시는 것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캠퍼스의 이상향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공간 개선 사업에도 그러한 이상형이 반영되어 있는지, 특히 50주년 기념식에서도 대학교 개발에 대한 열정을 표하셨는데 학교 정문의 재설계, 시공 계획 혹은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수면하시고 쉬는 집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 학생들은 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집을 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딱 와닿지는 않지만 집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그쪽에서 수면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8시간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을 갖는 거죠. 그 공간과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와서 집에 갈 때까지 학교하고 학교 내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강의실도 그렇고. 그러면 학생들이 주인이다라는 말은 하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 학교 시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시설로 남아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실 또 실험실 이런 공간을 현대화 계획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학생들이 저는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강당 같은 데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 전날 술 먹고 피곤하고 친구 만나고 축구하고 바쁘겠 않습니까? 그럼 잠시라도 한 10분, 20분이라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강당을 개방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혁신 라운지도 하나 만들었지만 각 건물은 하나씩마다 조용하게 자기가 뭔가 공강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강의실이 아닌 데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산적인 일은 휴식도 포함합니다. 더 큰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음침한데도 좀 이렇게 좀 양성화하고 저게 이제 스쿨버스 타는데 이런 데도 좀 그쪽 방면으로 좀 안 걷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교문이랄지 이런 것도 너무 교문이 좀 오래되고 너무 대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처럼 스몰 사이즈다라는 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어오는 이런 마주치는 걷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대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도 한번 수원시랑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 대외적으로 오픈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당장에 와서 공강 시간이랄지 쾌적하게 그래도 좀 앉을 수 있고 뭔가 친구랑 잡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각 건물마다 하나씩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꺼이 노력을 할 거고 우선적으로는 이런 캠퍼스 인프라는 계속 생물체처럼 저희가 공급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멸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환하는 도로라든지 또 큰 병원에도 또 지금 건물이 큰 게 2개가 더 들어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해관관, 그다음에 일신관 이렇게 이제 다 그 건물이 1년마다 하나씩 들어서게 되고 또 지금 서관 같은 경우도 멸시를 하고 새로 하려고 그러다가 리소스도 당장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바로 또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쓰기로 했는데 그쪽에 이제 동관도 요번에 방학 때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고 AU 융복합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운동장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2개니까 결국은 하나로 하나는 우리 산악 될 수 있는 수원시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고 있는 거 해야 될 거 중간 미드텀 그다음에 롱거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춰서 기숙사까지 전부 그런 계획이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교문에 대한 거를 이제 사실은 학생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고도의 정비와 교문이 좀 같이 갈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하고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것도 꽤 오래돼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부분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고 외벽 공사라든지 외벽도 좀 미관을 좀 좋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천극장 아시다시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한 또 가온마당 일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계획과 이런 부분을 좀 더 공식화되고 되면은 여러분과 쉐어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학교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저 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학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준비를 하고 있는 중. 길었죠, 지금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혁신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 등의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정원 축소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우리 학교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하에 교육부가 특별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변화할 것에 이제 그 여러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는 수요자를 필두로 하는 교육, 그리고 의과대학이라든지 특수 분야에 있어서 필수 의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이 없어지고 또 뭐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소송에 휘말리려고 하는 의사가 안 되고 싶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외과라든지 또는 뭐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데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심장 질환자는 늘어나고 거꾸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그 의과대학 지원을 비롯해가지고 혁신 인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더 증원을 하라고 요청하고, 대학도 그렇게 구조 혁신을 하라고 요청하고, 그런 구조 혁신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학생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명이지만 100명을 더 줄게, 200명을 더 줄게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을 정책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12대 기술, 뭐 AI, 반도체, 뭐 이런 바이오 이런 12대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리소스를 좀 더 혁신을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면 주겠다라는 큰 틀에서 우리 아주대학교도 뭐 뭐니 해도 그 정부의 그런 시책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 수준만 해도 약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는 것도 하면은 그 장학금과 다 하면 정부와 관련돼 있는 게 얼추 한 1,000억은 될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학교의 그런 장기 대책은 정부의 비전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으로 순응을 하면서 우리 내부의 그 리소스를 지금 좀 새롭게 만들어서 촉진시켜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로 첨단 쪽에 일부하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게 안을 제시해서 평가받고 증언도 받고 리소스도 좀 받고 연구 과제도 좀 받고 하려는 쪽으로 저희가 의과대학, 약학대학 이런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런 게 하나의 캠퍼스에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유일한 뭐 이런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기타 첨단 분야로 특별히 이제 그 포커싱을 좀 하면서
큰 틀에서는 모든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혁신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진행을 좀 시키고자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각 번역으로 경기도로 라이즈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제 과거에는 중화에서 이렇게 주던 거를 이쪽으로 패스를 해서 이쪽에서 지역과 대학과 지역이 같이 융합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서바이벌을 할 수 있고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교육부가 혼자 다 하기도 어렵고,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은 각 지역이 손을 잡고 지자체의 장과 대학의 총장이 힘을 합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서 해봐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그다음에 아주대 총장, 이게 아주대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프레임이 그렇게 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힘이 저기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첨단 학과의 신설과 증원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대학에 뒤지지 않게 저는 리소스를 총장으로서 많이 아주대학에 가지고 오는 것 또한 저의 임무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하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 3사가 준비한 질문과 학우분들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느라 어느새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이 정말 많지만 이런 학우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총장님의 마음은 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번 한 번만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총장님과의 언론 3사 간의 소통을 확대하는 첫 번째 장으로 기획된 행사이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언론 3사 연합 주최 제1회 2023 총장대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1시간이었지만 진솔하고 밀도 높은 소통을 진행해주신 총장님들께 모든 학우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본 행사에서 참여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에 94년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대학교가 공과대학으로 뭐 지금도 명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 명성이 있었고, 저는 기꺼이 아주대학교 교수직을 제가 수락하면서 억셉트하면서 나름 우리 학교의 후원 아래 나름 이 성공한 교수 또는 교통공학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그 교통공학과의 교수이자 어떤 그 지역사회 그리고 중앙사회에서 또 국민들,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나름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어떤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거꾸로 이제 아주대학교 총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결국은 행복해지시는 게 저의 행복도 담보하는 것이 되고, 각자가 하루하루 재밌게 생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도움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문들이 벌써 한 11만 명 가까이 이제 10만이 넘어서 이렇게 되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응원 이런 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학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성에 호소하면서 학문을 탐구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사제의 릴레이션십 빌딩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대학이
옛날에 상아탑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기능이 과거와는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요구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아주대학이 지금 현재 73년에 개교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그런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인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꾸로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우리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정말 인간의 삶은 생각이 결반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 친구 모습도 다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설정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좀 더 크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대학에 들어온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리디스커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촉매제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대학교는 아지 측면에서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네. 여러분이 당장에 아파도 학교도 병원도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혹시 다쳐도. 그러니까 한 예로 그런 건데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대학은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가 여러분을 잡은 거고 아주대학에 나왔으면 아주대학이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접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넓은 아량으로 뭐 건화 기념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AAP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좀 헌실하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대화와 경제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30년 만에 쟁취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넓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것만이 내 땅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웅지를 펼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땅만이 여러분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도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솔직히 우리 시대는 스틸 가난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지상 명제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냥 이미 가난을 극복한 세대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로도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진짜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아주대학이 문화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정치 경쟁을 하시든지 정치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시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는 그것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좋아하시면 거기 올인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그 실패한 인생이 그렇게 서글프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세상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은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한 거를 생각하시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룬샷을 또 문샷으로 생각하는 대담함 같은 것들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주대를 출발시키고 이제 문화도 좀 바꾸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같은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23 제1회 총장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교육방송국 소속 송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